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모레 그러니까 29일 30일 31일 그리고 11월 1일까지 이재명의 외교력이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상 에이펙 정상회담 이거 무지개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와의 회담인데요. 트럼프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있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별로 성공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요. 합의문이 지금 이제 관세 합의문이 하나 있고 안보 합의문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정부가 말이죠. 두 개를 동시에 내는 거에 집착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 내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안보 관련 문제는 이 자료로 다 정리가 돼 있다. 팩트 시트가 나와 있다. 그러나 관세는 팩트 시트까지도 못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그 위성라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팩트 시트가 나오려면 관세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평행선이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얘기한다면 파국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에이펙 정상이라고 하는 이 분수령이 될 텐데 이거 분수령이 아니고 이거 나라가 망하는 꼴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성민 전 이제 그 의원이죠. 예, 장성민 의원이 본인의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이재명 정부를 빨리 끌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주 쪽에서 예, 그 말하자면 이제 개딸들 중심의 반 트럼프 시위도 계속되고 있어요. 정말 나라 망신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조금 이런 좀 어수선한 국면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두 여자 누구냐? 김현지와 최민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현지에 대해서는요, 이 어제 여야 원내 수석 대표 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협의를 했는데 실패로 끝났어요. 왜냐? 이게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요.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김현지를 지금 부르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오전에만 부를 것이냐 아니올시다 계속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달 6일 날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그게 증인으로 하는 건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오전 갖고는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오전에 말이죠. 관련 정책사항 보고하고 나면은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시간 가지고 이거 뭐 김현지 출석시켰다는 명분만 챙겨주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측에서는요. 이게 의미가 전혀 없다. 예. 가자. 그래서 국감장에 계속 있어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유상범 수석하고요. 그다음에 문진석 민주당 수석하고 만났는데 이 협의가 끝나버렸어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무산되는 걸로 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현지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권순활이죠. 예, 언론인이죠. 예, 권순활 유튜브 방송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김현지의 실체가 뭐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실체. 이거 뭐 말투를 쓰는 거 보니까 이거 수상하다. 이거 북한 사람 같기도 하고 중국 사람 같기도 하다는 게 전반적인 평 아닙니까? 그래서 이 권순할 지금 이 평론가가 말이죠. 이 정재학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 분석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탈북 1호인 지금 이해란 박사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석용 전 의원이 분석하고 있는 내용. 요거를 종합적으로 SNS에 잘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여인, 누구냐? 최민희다 이거죠. 최민희가 말이죠. 최근에 이제 이 국감 기관, 피감 기관들한테까지 전부 문자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카드로 축의금을 보냈을 게 카드 긁는 것까지 올려갖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시점은요. 그런 게 최민희 사건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 피감기관에까지 이 청첩장을 돌릴 수 있느냐. 화 한 100개나 받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이제 문제지만은 지금 어제서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요 최민희의 딸 결혼식이 금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 8월 14일 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 하나의 의견은 노무현 정신을 따르겠다. 예, 멀쩡한 세포들이 암세포 때문에 다 죽는데 이거예요. 처음에는 양자역학, 이제는 암세포로.
그래서 곽상은 노무현 된 대통령의 사위까지 나서서 노무현 정신 엿장수 만들어 쓰지 말아라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민희가 이 카드 긁는 거에서 시작해갖고 결혼 일자가 작년 거 아니냐. 이제 노무현 정신으로 자기는 따르겠다. 이런 상황이 더 확산되고 있어요. 확산.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정청래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정청래가 말이죠. 촉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동안에 몇 개 아주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그냥 몇 시간 만에 딱 명쾌하게 딱 정리를 하고 나갔는데 최민희 사건은 지금 계속 끌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어제 지금 정청래가 최민희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다라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이제 정청래도 민감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국감이 끝나면 조치가 있을 것이다. 과방위원장직 내놔야죠. 국회의원직도 내놔야죠.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자, 그리고 차제 말이죠. 제가 국민의힘에 권고하고 싶은 내용인데 차제 장기표 전 신문명 원장이 얘기했던 이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내놓는 문제를 다시 한번 이슈화시켜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요 최민희 얘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요, 이 최민희 얘기를 먼저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마디로 해서 이 최민희 문제가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자, 우선 맨 먼저 이 청첩장 이거 돌린 거 말이죠. 그래서 돈을 돌려주는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돈을 돌려주는 것도 이준석이가 나는 안 받았으니까 이준석까지 돌려줬어요. 이 돈을 받은 거를 가지고 이제 김영란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김영란법 위반을 비롯한 실정법 위반. 이게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래가지고 이제 과방위원장직을 할 수 있느냐. 과방위원장직을 내놔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 김영란법도 위반이지만 국회 타원에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최민희를 사퇴시키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시키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 윤리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했잖아요. 품위를 잃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야 돼요, 이런 인간. 그래서 배지를 띄게 시켜라, 배지를. 그래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방송한다? 그러면 제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솜방망이 한다? 그럼 또 역풍 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게 이제 100만 원짜리가 수두룩해 나왔잖아요. 이거 수억 대에 달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꽃감만도 100개니까 10만 원짜리 꽃 보내도 1000만 원이 넘어요. 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지금은 결혼이 진짜로 지난 9월 달에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예,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 국감 중에, 예, 9월이 아니라 10월 중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페북에 보면 이 최민희 딸 이 페북에 보면 2024년도 8월 14일 날 결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웨딩 스냅 사진을 언제 찍어요? 보통 한두 달 안에 찍어갖고 뭐죠? 청첩장에다가 쫙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 9월에 웨딩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1년 전에 올라온 거야. 야,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나니까 이 페이지가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 10월, 9월이 아니고 10월 18일 날 결혼식을 올린 건데 이게 도대체 이제 말이 되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최민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자역학 공부이기 때문에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고 딸이 알려줘서야 알게 됐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보고 나서야 정확한 결혼식 날짜를 알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 밤에 유튜브 보고 딸 결혼식 날짜를 기억해? 이 엄마 치고는 아주 그냥 XX 같은 엄마 아니에요? 이런 놈 엄마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어요? 아니, 양자 역학이 아니라 할아버지 역학을 공부하더라도 공부하니라고 딸 결혼식을 몰랐어? 이건 XX예요, XX. 이런 인간이 무슨 엄마고 무슨 좀 국회의원이고 무슨 과반위원장이고, 이거 과분한 직책이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라내야 돼요.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여성단체, 여성 국회의원들 지금 뭐하고 앉아있어요? 예? 아니, 대한민국의 여성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데, 30%가 넘는데,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 남자가 됐나? 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들 뭐하고 앉아있냐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듯한 여성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여성단체가 어디가, 지 목숨, 지 정치 생명 하나 살리겠다고 자기 딸을 희생시키는 이런 못된 엄마가 어디가 있냐고요. 이거를 날려버려야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런데 또 거짓말하는 것도 선수야. 노벨상감이에요. 거짓말은. 양자역학 좋아하시네.
그러다가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나니까 노무현 정신을 따르겠다. 예, 멀쩡한 세포를 암세포가 죽이는데 내가 노무현 정신을 따르겠다. 예, 면역학까지 끌어내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나는 겁니까? 더군다나 그 와중에도 말이죠. 그 와중에도 지금 이제 이게 MBC 보도본부장을 쫓아내는 여유까지 부려요. 이게 얼마나 못된 인간이냐고요. 예? 자, 이 정도가 되면 끝났다. 최민희는 끝났다. 그래서 국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정청래 뭐 하고 있어. 이럴 때 똑바로 조치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박수현이가 말이죠. 오늘 이 언론에 나와서 쭉 하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정청래가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대표가 직접 전화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다. 그만큼 이제 정청래도 우려스럽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전화를 걸었으면 당 윤리위에다가 조사를 시키든가 아니면 과방위원장 자르라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지. 전화 걸었다라고 하고서 뭘 지금 보고 있느냐, 민당에서는. 여론의 반응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아니, 경위가 심상치가 않아갖고 전화를 걸었으면은 전화 건 내용이 뭔지 이거를 밝혀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거는 지나가는 어린애가 보더라도 과방위원장직 사퇴고 국회의원직 이거 사퇴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 단체 성명 즉각적으로 내놓고 해야 되겠다. 이 MBC 협회에서 기자회에서 내고 무슨 한국 기자협회에서 내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디다 그냥 양자역학하고, 예? 면역세포들은 판단력을 잃고 때로 면역세포들은 판단력을 잃고 내 몸의 건전한 세포까지 공격한다. 허위 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하자. 이런 더러운 말을 쓰냐고요. 노무현 정신을 왜 더럽히냐고. 그러니까 사위가 너 엿장사 맘대로 노무현 정신 쓰지 말라.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이죠. 이 과방위 국감장에서 상임위원장 사퇴하라. 이런 그 피켓을 책상 위에 세워놨다고 하는데 이런 피켓 가지고 될 일이냐. 이런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성 의원들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도 그 흔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하고 앉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최민희 이제 결국 끝장이 나는 그 길로 가는 것 같고 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현지인데요. 김현지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어제 수석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했어요. 협상을 했는데 결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렬된 것은 이제 우리 측에서는요. 지금 내달 8일 날 지금 그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내달 6일 날 죄송합니다. 6일 날 제대로 국감장에서 끝까지 출석시켜서 질문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1시간 정도만 질문하면 충분하지. 그래서 다음 달 6일 날 오전에만 잠깐 출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쇼하겠다는 거죠. 김현지 쇼를 하겠다는 거예요. 쇼. 1시간 불러놓고 뭘 질문해. 그 위원장하고 질문 하는 애 질문이 되네 안 되네 한다가 앉아있다가 들어가는 거지. 민주당은 반탕치고 우리 국민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걸 안 받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오전에 출석하는 거 제안한 것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적어도 주리 시간만큼은 김 실장이 국감장에 있어야 된다. 김 실장은 존엄 현재라고 할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가 아니냐. 이런 입장으로 대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중인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틀린 것이죠.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권순할 평론가가 아주 이 정치에 관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역시. 자, 그래서 이 권순할 이 평론가의 의견을 쭉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명색이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1급 공무원이고 실제 권력은 그보다도 훨씬 막강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지는 출생연도와 출생일, 출생지역, 초중과 대학 학력과 같은 모든 과거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미개한 국가도 아니고 한국 정도의 준선진국에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이 중요한 문제를 제도권 언론은 철저한 추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현지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이가 김현지는 전라도 광주 출신하고 주장한 데 대해서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에서 조선대를 졸업한 정재학 시인 겸 칼럼니스트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라도 시인이란 표현으로 잘 알려진 정재학 시인은 김현지에 대한 발칙한 상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최근 박지원이가 김현지 문제에 한쪽 다리를 들이밀고 있다. 평소 북한 문제나 정권에 미치는 중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나대는 인간이 김현지 문제에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다. 이 주제를 모르는 지세 필자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예. 이 필자는 이제 정재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재학 씨는 박지원은 먼저 김현지는 전라도 광주 출신이다로 출신을 한정짓는다면서, 그러나 필자는 즉 정재학은 평소 김현지 말투가 우리와는 다른 흐름을 띠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약간의 성조가 섞인 발음이 서울 말씨와 혼합된 그런 느낌. 예. 박지원이 말하는 전라도 사람이라는 말은 어투와 억양에서 볼 때 분명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 쓰는데 없다는 겁니다. 성조가 꼈다는 거예요. 성조. 그러니까 정재학 씨는 이거 중국생이 아니냐, 출생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현지가 국감장에 출석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국민 앞에 들리는 순간 그녀의 정체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김현지가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나선다는 것은 지극히 꺼릴 만도 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 성조 띄우죠? 전라도 사투리 아니죠? 이런 박지원이 말뿐만 아니라 이거 싹 다 틀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최진영 이 변호사가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광주 H 초등학교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김현지 논란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여성 탈북자 1호 박사인 이해란 박사와 탈북 군인인 이윤길 씨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이윤성 헌법재판소 사무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현지의 말투와 어강에 북한 쪽 사투리가 섞여 있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힌 데 이어,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호남 말투 아니죠? 그리고 이제 중국, 이 성조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북한 말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밝힌 데 이어서 호남 출신으로 광주에서 대학을 나온 정재학 씨니 김현지는 광주 출신이라는 박지원의 주장을 어투와 억양을 공으로 정면으로 반박해서 의원이 더 커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는 아니야. 성조가 들어가 있어. 그럼 중국, 이거 중국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북한 말씨도 있어? 그러면 중국과 북한의 결합판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평가가 맞다는 전제 하에, 예. 또 서울 강동원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석영 전 의원은 김현지의 출생지와 부모, 초중고와 대학 등 정보를 제공하면 전광훈 목사가 1억을 준다고 하는데도 한 달이 지나도 제보가 하나도 없다면서 돈이라면 사냥까지 하는 세상인데 이해가 안 간다. 예. 윤석영 전 의원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용 전 의원은 그러면서 말이죠. 진짜 애첩인가 간첩인가? 그래도 개인 신상 명세는 나올 것인데 유령인가? 성령 수설하고 개명한 것인가? 수개월 언론과 유튜브에서도 도배를 하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게 이제부터 진짜 이상해진다면서 김현지가 직접 전 목사를 고소해봐라. 예, 김현지가 직접 전 목사 고소하라 이거요. 1억 원까지 낸 거니까. 결국 이 문제는 김현지 본인이 말끔하게 자신의 출생년월, 출생지, 초등고, 초중고, 대학 등 과거를 말끔하게 공개하고 이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면 될 일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뭉개는 한 의혹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는 더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우리 국정원 저희 후배인데 말이죠. 강익현 전 분석관이 김현지의 목소리 등등을 보고 분석을 했어요. 이거 중국의 이 공작원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그러면은요, 지금 권순할, 그 다음에 정지학, 시인,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전라도가 아닐 수가 있다. 예. 그리고 탈북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북한 말투도 나온다. 예. 그러면은 북한 사람이 중국 성조 띄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중국으로 너무 자주 또 건너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박지원이가 얘기했는 호남 출신이라는 건 도대체 이게 뭐냐? 예? 담양 출신이라는 말은 이게 뭐냐 이거요. 이게 박지원이가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간첩서를 갖다가 배제하기 위해서 담양 출신이냐라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그러면 박지원이도 근거를 대라. 박지원이도 근거를 대면 알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누구죠? 장성민, 예, 장성민 전 의원의 입장을 여러분께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역시 뭐 장성민 아주 뭐 좀 역시 앵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래서 이 장성민 의원의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회의에서는 정권사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속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아주 높게 끌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원철 법제처장은 최근 국감장에서 이재명 재판은 모두 무죄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총장에서는 재판 중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가 재판을 할 수 없도록 사전 방탄용 미친 짓거리를 지금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처럼 간다면 이재명이 계속 집권하기가 어렵다, 국정을 끌고 나가기가 어렵다, 국민 여론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재명의 멈춰진 5개의 재판이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을 막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만일 이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재개된다면 대통령직 유지도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이 정도 선에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로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일부 움직임과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기도 사법부와 국민 여론과 여권 내부의 일부에서는 이재명 재판을 속개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정권을 끌어내야 합니다. 끝장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장성민 전 의원의 주장문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요, 이 에이펙 정상회담과 관련한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에이펙 뉴스 중에 말이죠, 간단하게 하나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집회 참 난리가 났네요. 이렇게 집회가 많이 해요. 그래서 경주 보문단지 앞 국제민중행동, 에이펙 개최반대 관세 폭탄, 경제 수탈, 국제민중행동, 이거 완전히 종북 좌파죠. 그 다음에 구경주역사관에서 진보당, 이거는 뭐 통진난 세력들이죠. 투자 거부, 그 다음에 자유대학, 우리 이제 우파, 윤 어게인, 방안을 환영한다. 그리고 공항노조, 집회를 하고 있고, 김해. 그 다음에 반중 반미, 경찰의 대응, 이 충돌을 차단하고 있고, 현장 재정을 강화하고 있고, 허위 정부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더 이상 나라 망신을 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한마디로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